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나무위키. 여담이지만 저 셋이 저렇게 매달려서 살리려고 한 저 부상자 14는 기껏 출혈을 막아서 한숨 돌리려던 찰나 다시 날아온 총탄이 머리에 직격해서 즉사했다. 이걸 본 우측 의무병인 웨이드가 문자 그대로 빡쳐서 방금 전까지 감고 있던 붕대를 도로 뜯어내어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덤. 거의 모든 부분이 명장면이지만 특히 영화 초반 30분간 펼쳐지는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은 영화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전쟁 시퀀스이다. 개봉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 웅장함과 치밀함, 그리고 적막한 전장의 분위기를 살린 최고의 전쟁 시퀀스라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평론가와 시청자들의 평가 모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뛰어넘은 전쟁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는 마치 관객이 직접 해변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적인 현장감을 자랑한다. 덕분에 5.1 채널 스피커 시스템이 가정에 보급될 무렵 매트릭스와 함께 사운드 테스트용 타이틀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 상륙시는 아일랜드의 커라클로 해변에서 4주간 스토리보드 없이 촬영되었고 1,000명에 가까운 엑스트라가 동원되었는데 그중 2,030명은 실제로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다. 덕분에 컴퓨터 그래픽 없이 특수분장만으로도 당시의 참상을 재현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이 영화 이후 나온 2차 대전 소재 게임들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상륙 장면을 적극 차용했다. 당시 출시한 2차 대전 FPS 게임 리턴 투 캐슬 울펜슈타인과 메달 오브 아너의 공이 멀티맵으로 수록되었고 메달 오브 아너의 경우 싱글맵에도 있으며 특히 대사까지 전부 다 써먹었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의 첫 시작도 오마하 해변 상륙으로 시작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었을 전장의 발큐리아, 장갑기병 보톰즈 페일젠 파일즈에서는 심지어 AT로 이 장면을 오마주했다. 로빈 후드에서는 영국에 상륙하려는 프랑스군과 이를 막는 영국군의 전투 장면으로 오마주되었다. 상륙전은 아니지만 리들리 스콧은 아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언을 받고 글래디에이터의 시작부를 게르만족과의 대규모 전투신으로 채워넣었다. 또한 사우스 파크의 IMAGINATIONLAND 에피소드의 테러리스트 습격 장면에서도 오마주되었다. 이와 반대로 HBO의 전쟁 드라마 더 퍼시픽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오마주했는데 과달카날 상륙작전 씬에서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오마하 비치 상륙작전 씬과 비슷하게 실감나게 묘사했고 정작 로버트 레키 일행이 해변에 도착하자 이미 먼저 평온하게 상륙해 있던 선발 병력들이 웰컴 투 과달카날이라며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15 물론 다음에 벌어지는 펠렐리오 상륙작전에선 영화 못지않은 지옥도가 묘사된다. 16. 스필버그는 이 영화에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많이 참고했는데 로버트 카파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로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륙을 맡은 제1파 부대와 함께 해안에 상륙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경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으나 현상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되고 17 살아남은 10여 장을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고했다. 카파의 사진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 현장 사진 기록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카파의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카파는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제1파가 아니었다. 카파는 6시 30분 제1파가 아닌 노르망디 방어진 중 수비대가 가장 약한 해변의 8시 15분 후속 병력과 도착했으며 그마저도 수십 분 있다가 철수했다. 워낙 카파가 생전 전장을 누비고 다녔기에 그가 조작하거나 과장한 부분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영화사 단독 제작 영화로서는 1970년작 켈리의 영웅들 켈리즈 히로즈 이후 30년 만에 최고의 고증을 자랑한다. 이전까지의 퀄리티 문제는 프롭 전차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 제작자가 꺼렸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관객들이 고증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탓도 있다. 사실 유럽이나 소련 영화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개조된 프롭 차량들이 많이 등장했다. 합작 영화까지 치면 머나먼 다리 같은 영화도 있다. 이 영화의 빵빵한 특수효과 등은 밀떡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마저 정신줄을 쏙 빼놓게 만든다. 의상 디자이너 조애너 존스턴은 중고 군복 시장을 돌면서 구형 군복 3,000벌을 구했고
군화 2000켤레를 제조한 다음 헌 것으로 보이려고 마구 밟아서 준비했다. 대충 구한 것도 아니라 부대, 병과 보직별로 장구류도 제대로 지급했고 구석에 있어 몇 초 나오지도 않는 미합 중국 해군 폭파반 등도 제대로 된 복장을 착용했다. 총기 전문가는 총기 제작자로도 이름이 높은 사이먼 에덜턴이었는데 구형 총기의 위험성 때문에 총기류를 2000정이나 새로 찍어냈다. 덕분에 에밀 소총의 클립 튀기는 소리까지 재현해냈다. 스필버그는 배우 겸 군사자문가 데일 다이를 군사자문 및 훈련 전문가로 고용하여 18 출연 배우들에게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하도록 했다. 가장 문제였던 차량은 영국의 군용 차량. 동호의 SBGS ECOND 배털 그루프가 제공한 전차와 장갑차를 활용했다. 특히 이중 스티비 라몬비라는 사람이 소련제 T-34를 초기형 티거로 개조했다. 이건 순전히 스티비 라몬비의 취향이었다고 한다. 앞에 세 가지는 전문가의 영향이라고 해도 마지막 전차 부분은 양덕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엑스트라는 아일랜드 육군이 동원되었다. 아일랜드 육군은 브레이브 하트 당시에도 병력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해 명장면을 연출한 전례가 있다. 심지어 대체로 나름대로 흐지부지되는 최후 반부 시가전에서 P-51 머스탱이 2대나 나와 티거를 잡아준다. 스필버그가 말아먹은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하늘의 캐딜락이라면서 주연급으로 만든 바로 그 머스탱이다. 역시 공군 당시엔 미 육군 항공대. 물론 그렇다고 영화적 허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유명한 초반부 노르망디 상륙 장면만 해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영화상에서는 오마하 상륙 장면에서 해안가의 폭이 100m도 채 되지 않고 그 너머 돌벽에 거대한 기관총 벙커가 솟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썰물대여서 모래사장이 더 넓었고 방어선은 잘 은폐된 벙커들로 구성되었다. 어태치먼트 라이언 1 독일군 병사 네스트에리 JT, JSEM ECH, JSEM NIKUHO, NEJBIL, 네스트에리 JT, JSEM ECH. 번역. 미군 병사의 뭐? 미안한데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먹겠어. 원문. 항복한 독일군 병사들을 사살함. 미군 병사의 뭘 한 거야? 뭘 한 거야? 원문이. 미군 병사의 손을 든 독일군 병사들을 비꼬듯 봐봐. 나 저녁 먹으려고 손 씻었어. 원문 3. 미군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는다. 전쟁이란 이런 것이다. 마이너스 스티븐 스필버그의 개봉 당시 인터뷰. 작중에 투항하려다 사살당하는 독일군들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애걸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체코어기 때문에 영어 또는 독일어를 예상한 미군들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독일이 점령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끌고 와 독일군에 강제 징집한 체코 출신 병사 23라는 설정이지만 24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 대사에 자막을 달아주지 않아 25 관객들은 대부분 그저 독일군이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하다 죽었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한국도 마찬가지. 26하지만 체코인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다. 체코인들 외에도 항복한다는 독일군을 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진입한 미군과 독일군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 접전 중일 때 독일군들이 갑자기 항복을 외치면서 손을 들고 항복하자 그냥 냅다 쏴버린 것. 실수 같아 보이지만 지향 사격도 아니고 엄연히 조준해서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쏜 것이다. 항복한다고 했는데 쏴버리니까 옆에 독일군이 항복한다고 했잖아. 개돼지 새끼들아라고 욕하는 게 포인트. 그 외에도 벽이 무너져 갑자기 코앞에서 독일군이 튀어나왔을 때도 독일군 병사들도 알고 보면 미군들과 똑같이 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던 점이나 막판에 어팸이 스팀보트 윌리를 배신감 때문에 사살하는 장면처럼 따지고 보면 죽일 필요까진 없었던 상황이자 죽이는 것이 전쟁 범죄인 상황이 많이 나왔다. 물론 이것은 고증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국가라는 대의명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범죄인 살인도 합리화된다는 점이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심신미약에 빠진 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 등을 묘사한 것일 뿐이다. 27. 인물들 중 멜리시가 SS 병사에게 대검에 찔려 죽는 장면은 어마어마한 호러 스릴러 씬을 보여준다. 훗날 고지전에서 오마주하였다.
영화의 처음과 끝이 펄럭이는 성조기 등 노골적인 미국 만세, 우리는 정의롭다는 프로파간다도 상당 부분 깔린 작품이라 일부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미국인의 입장에선 정의로운 미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시대이니 애국심이 충만해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사실 영화 내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의로움을 강변하는 내용이나 애국심을 강조하는 묘사는 딱히 없다.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오직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죽어간 여러 장병들에 대한 추모의 성격이 강하며 영화의 앞뒤를 장식하는 성조기도 그러한 의미에 더 가깝다. 영화의 주제곡에 붙여진 제목인 힘 투 더 팔런 역시도 이러한 감독의 의도를 드러낸다. 영화적 허용이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영화의 전반 상륙신 이후 주인공 일행이 독일군과 교전할 때 발생한 교환비를 보면 다소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특히 작품 후반부의 경우 노르망디 상륙 직후의 상황에서 무기와 탄약도 빈약한 소수의 미군이 중무장한 독일군을 박살낸다. 초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미군이 후반부엔 그대로 갚아준다고 봐도 되는 수준. 28실제로 영화 후반 부분을 본 독일인들 중에선 그냥 아무 말 없이 썩소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10. 흥행 편집. 제작비 7천만 달러로 북미 2억 1,600만 달러 29 및 해외 2억 6,500만 달러까지 모두 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제작비. 대비 7배 가까운 흥행으로 크게 성공했다. 2017년 덩케르크가 개봉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2차 세계대전 영화였다. 한국에서도 흥행은 일단 성공했지만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1998년 당시 서울 관객 집계만 남은 상태인데 서울 관객 59만 31을 기록하면서 당시 배급사 UIP 코리아는 엄청나게 실망했다. 왜냐하면 스필버그의 전작 쉰들러 리스트가 서울 관객 84만, 쥬라기 공원이 서울 관객 106만을 기록한 것보다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월간 키노에 서울 10만 150만 이상은 기대했다고 32. 개봉 전 UIP 코리아 관계자 인터뷰가 나온다. 11. 자막 및 번역 논란 편집.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도는 한국어 자막의 번역 수준은 아주 개판이다. 옛날 비디오판의 자막을 그대로 베낀 것이 인터넷에 돌았고 그것이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자막이었다. 이게 오역과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의역은 물론이고 긴 대사를 엄청나게 생략해 한 문장으로 때리는 등 여러모로 영화의 재미를 대폭 깎아먹는다. 문제는 이따위 자막이 블루레이와 넷플릭스 등 공식 VOD 서비스에도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육군 공병여단에 배속돼 작중 폭파관을 운용하는 모습을 선보인 해군 해변대대 인원들을 네이비 비치 부대라고 자막을 해놨다. 영화 후반부의 라이언이 판처 슈렉을 들고 가는 독일군을 보고 외치는 대사를 펜저 쌀 이라고 쓴 발번역은 아주 가관이다. 또한 호바스 중사를 상사라고 써놓았다. 후반부에는 뜬금없이 독일어의 한글 자막을 넣었는데 독일군 전차장의 포격 명령 데스 하우스 AUF GWEI HUNDERT 미터 엘프 우더 하우스 에 200 미터즈 11 OCLOCK을 미군들에게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외치는 것으로 번역했고 어팸이 후퇴하는 독일군을 위협하는 장면의 자막은 밑에 언급된 톰슨 가젤의 번역과 비교해보면 정말이지 소설이 따로 없다. 33 주고받는 대사가 혼잣말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작 전쟁 영화치고 국내에 제대로 된 자막이 없었으나 톰슨 가젤이라는 블로거가 아주 괜찮은 자막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오역과 의역은 거의 다 수정되었고 생략되었던 부분을 모두 채워 넣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심지어 상륙 당시 잠깐 등장하는 독일군 소속 체코인들 손들고 항복하지만 총 맞아 죽는 그 2명 맞다의 체코어도 번역했다. 34 잭슨이 읊는 성경 구절이 어디 출전인지도 적어놨다. 특히나 작중 내내 미군들이 내뱉는 줄임말 욕인 FUBAR을 개존망으로 번역해놓은 것은 센스가 돋보인다. EBS 방영판에선 자막 오류들이 대폭 수정되었지만 방송국이 방송국이다 보니 잔인한 장면에서는 모자이크가 되었거나 욕설이 검열되는 등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영화 채널 엠플렉스에서는 자막을 새로 제작했는지 오역이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FUBAR을 똥망진창으로 해놓는 센스도 돋보이고
라이언이 외치는 대사를 오역한 펜저다. CXE 제대로 수정된 점이 눈여겨볼 점이지만 마지막 즈음 어팸이 독일군을 위협하는 장면에서는 자막이 아예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OCN은 여전히 그 쓰레기 자막을 사용 중이다. 제목이 라이언 이병 구하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프라이벗과 이병과 일병 모두를 포함하기도 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35단 극중 잘 보면 라이언의 계급장은 그려져 있다. 작전 중에 현장에서 급하게 진급됐다. 물론 D15일계의 공수부대니 보고도 못했으며 서류상으로 이병이었으니 어느 쪽이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일병은 PFC, 즉 프라이벗 1스트리트 클래스를 축약하여 쓴다. 다만 부를 때에는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라고 부르거나 PFC라고 부르기 힘들어 웬만하면 그냥 프라이빗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라이언의 계급은 일병이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사병 계급장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당시에는 2등병은 아무런 마크가 없었으며 일병의 계급장이 마크 1개였다. 즉 라이언, 레이번, 카파조의 계급은 1병, 멜리시, 잭슨의 계급은 2병이다. 그러나 미군은 2병과 1병 사이의 상하 관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 둘 다 프라이벗으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 큰 의미는 없다. 극중 인식표를 뒤지는 부분에서 2병 잭슨이 1병 레이번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하다. 36. 밀러가 숨지기 전에 제임스에게 한명 대사 언. 디스, 어닛이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되로 덕담같이 의역되어 그 의미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37.